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저는 78배 의사 김민준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이지요. 40년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여러분 같은 분을 하루아침에 절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65세 박철수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시죠. 이미 의식은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님,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랑 북한산 등반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게이트볼도 치셨는데요.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일주일 전까지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검사 결과는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췌장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이미 간과 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힘겹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가족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7,000명 이상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중 18분이 박 어르신처럼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18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갑을 넘기시고 여러분 연세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제게도,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살아남으신 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연배의 분들이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돌봐드렸던 72살의 이영희 할머님. 할머님은 지금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손주들 돌보기, 텃밭 가꾸기,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 다니기. 정말 부러울 정도로 모든 것을 즐기며 살고 계십니다. 이 할머님과 돌아가신 박 어르신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연배, 똑같은 병이었는데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머님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나 지금 위험해. 라고 몸이 보내는 미세한 속삭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로 정직하고 똑똑합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신호일까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제가 살아남으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의학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간혹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직 현장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박 어르신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영희 할머님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배우자의 생명, 여러분 형제자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원장님,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 말이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실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릴까요? 작년 섣달, 저는 두 분의 어르신을 거의 동시에 진료했습니다. 두 분 모두 67,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셨죠. 두 분 다 똑같은 췌장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달랐습니다. 첫 번째, 최길수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뵐 수 있는 분이셨어요. 최 어르신은 2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손발이 시리도록 차가워지고, 명치 아래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지고, 평생 즐겨 드시던 갈비찜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뭘.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6개월을 참으셨답니다. 사모님께서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괜찮다 하시면서요. 결국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간으로 전이된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 가족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어쩌면 6개월 정도입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2달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현우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똑같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최 어르신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 어르신의 며느님이 달랐습니다. 며느님이 인터넷에서 췌장암 초기 증상을 찾아보다가 아버님, 혹시 이게 췌장암 증상은 아닐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하고 권유했습니다. 강 어르신도 처음엔 버럭 화를 내셨어요.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내가 아픈 데가 어디 있다고. 괜찮다니까. 여러분도 이런 반응 보이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며느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냥 검사 한번 받는 셈치고 제발요. 결국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어떠실까요? 최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금도 강 어르신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배드민턴도 치시고 주말 농장에 가서 채소도 가꾸시고 정말 건강하게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연세도 같았고 병도 같았고 증상도 거의 똑같았는데 단 하나의 차이, 바로 정보였습니다. 증상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어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최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강 어르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최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하시면서요. 하지만 췌장암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일기에 발견하면 10명 중 8, 9명은 5년 이상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사기에 발견하면 10명 중 단 1명만이 그 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초기에만 발견하면 거의 확실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증상이 애매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기 쉬운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정말 빠르게 자랍니다. 6개월이면 작은 씨앗이 커다란 암 덩어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말로 현명합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살아남으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음에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알아챘거나 본인이 알아챘거나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더 이상 최어르신 같은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고 병원에 오신 분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바로 몸의 온도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손과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얼굴과 목은 화끈화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에게 화가 났을 때처럼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 말입니다. 에이,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갱년기인가?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 시간에 손발이 왜 이렇게 차갑지? 하면서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돌봤던 66의 윤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여러분과 똑같으셨습니다. 3달 전부터 매일 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제도 사드시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시고 경락 마사지도 받아보셨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따님께서 걱정되어 어머니, 그냥 큰 병원에서 한번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괜찮다 하셨지만 결국 따님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받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상한 온도 변화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계속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즉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손발은 차갑고 상체 위쪽은 뜨거운 이런 기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 혈액순환 장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갱년기 열감은 온몸에 화결이 올랐다가 식는 패턴이지만 췌장 문제로 인한 경우는 손발만 유독 차갑고 이쪽만 뜨겁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하거나 찜질을 해도 쉽게 호전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나타날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손발이 시리거나 추운 겨울에도 얼굴에 열이 날 때,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일정할 때, 대부분 밤 10시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절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는 췌장암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이제 2번째 신호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번째 신호가 어쩌면 더 확실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신호를 말씀드릴 텐데 이 증상을 알고 일찍 오신 분들은 정말로 다 살았습니다. 바로 배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떨림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진동 모드로 되어 있을 때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그 느낌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 배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가슴 아래쪽 명치와 배꼽 사이,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마치 작은 휴대폰이 약하게 진동하는 것 같은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제가 돌봤던 이른한 사례장 할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님은 2달 전부터 매일 저녁 연속극을 보실 때쯤 배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먹더니 별 신경이 다 쓰이는구먼.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점점 떨림이 뚜렷해지면서 가족들에게 여기 한번 만져보게.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지 않나? 하고 물어보셨대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할아버님은 아, 내가 정말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 못 느낀다고 해서 안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그 댁 며느님이 평소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을 찾아보고는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약 2cm 크기의 작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여서 간단한 시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떨림의 특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보통 10초에서 30초 정도 떨리다가 멈추고 다시 1분에서 2분 정도 후에 시작되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둘째, 특정 상황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공복 시나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더 잘 느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떨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손으로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도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손으로 누르거나 자세를 바꾸면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 문제로 인한 떨림은 압박해도 계속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떨림이 나타날까요? 췌장에 혹이나 염증이 생기면 주변 신경을 미세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작은 근육들이 불규칙하게 수축하게 되고 이것이 마치 떨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 스트레스 탓으로 잘못 생각하십니다.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은 보통 불규칙하고 감정 상태에 따라 나타나지만 췌장 문제로 인한 떨림은 비교적 일정한 시간과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특히 떨림이 점점 강해지거나 떨림과 함께 약간의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떨림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못 느낀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본인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온도 변화와 배의 떨림. 혹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놓친 분들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빨리 알아채신 분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특정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드시던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그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고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를 정말 싫어하게 됩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 이런 냄새들을 맡으면 아예 식욕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돌봤던 69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여사님은 평생 요리를 좋아하시고 온 가족 삼시세끼 챙기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돼지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름진 게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오히려 건강에는 좋은 일이겠지. 가족들도 할머님이 건강을 생각해서 식습관을 바꾸시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아예 고기나 생선이 들어간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고 만들 엄두도 못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몸무게도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 지금은 어떠실까요? 다시 예전처럼 맛있는 갈비찜도 만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분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이것을 똑똑하게 알아차립니다. 아, 이런 음식들은 지금 소화시키기 어렵겠구나. 미리 거부하자. 그래서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놀라운 자기 방어 기전입니다.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 들어오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니까. 내가 미리 그런 음식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변했나 보다 또는 소화력이 약해졌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제까지 맛있게 잘 드시던 음식을 오늘 갑자기 혐오하게 되는 경우. 둘째,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 실제로 먹지 않아도 냄새만으로도 강한 불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이런 음식 거부감과 함께 특별한 노력 없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2-3kg 이상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70세대 한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고기 냄새가 역겨워서 채소 위주로만 식사하셨습니다. 계속 몸무게가 줄고 기운이 없어지자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처음 음식 거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입맛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특정 음식을, 특히 좋아하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4번째와 5번째 신호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2가지 신호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신호들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도 췌장암 신호라고 하실 겁니다. 바로 땀 냄새의 변화와 무릎 증상입니다. 먼저 땀 냄새부터 말씀드릴까요? 평소 자신의 땀 냄새와는 전혀 다른 약간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상하기 직전에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식초에 설탕을 약간 섞은 듯한 독특한 냄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요즘 몸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돌봤던 67의 한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할머님께서 요즘 우리 영감 몸에서 단내 같기도 하고 식초 냄새 같기도 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하시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 어르신 본인은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못 느끼셨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치료 후 이런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님 말씀으로는 치료받기 전에는 정말 독특한 냄새가 방 안에까지 느껴졌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과 단백질 대사에 미묘한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혈액과 땀을 통해 평소와 다른 대사산물이 배출되면서 특이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요즘 당신 몸에서 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말한 분이 계신가요? 혼자서는 알기 어려우니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무릎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예상 밖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관절염으로 잘못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쪽 무릎이 뻣뻣하고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무릎 관절에 녹슨 경첩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씨와 큰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관절염은 보통 비 오는 날이나 춥고 습한 날에 더 심해지는데 이 경우는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둘째, 아침에만 특히 심합니다. 오후나 저녁에는 비교적 괜찮다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만 유독 심한 뻣뻣함을 느낍니다. 셋째, 양쪽 무릎에 거의 동시에 비슷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관절염은 한쪽 무릎이 더 심하거나 번갈아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양쪽이 똑같이 뻣뻣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살의 김 여사님은 3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온갖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암 치료 후 신기하게도 무릎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님이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췌장 치료를 받았는데 무릎 아픈 게 씻은 듯이 나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췌장 문제가 무릎에 영향을 줄까요? 췌장에 염증이나 종양이 생기면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 뻣뻣함이 점점 심해지거나 일반적인 관절염 치료를 받아도 전혀 호전되지 않을 때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온도 변화, 배의 떨림, 특정 음식 거부감, 땀 냄새 변화, 그리고 아침 무릎 뻣뻣함.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진짜로 살아남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민호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76의 박 어르신은 작년 봄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고 평소 즐겨 드시던 추어탕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댁 따님이 달랐습니다. 평소 건강 프로그램 애청자였던 따님이 이런 증상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선가 듣고는 아버님께 강력하게 병원 검진을 권유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결과는 췌장암 1기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시고 아파트 노인정에서 장기도 두시며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숙자 할머님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70세대 최 할머님은 땀 냄새가 좀 이상해지고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할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할머님 본인이 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고 스스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췌장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친구분들과 함께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주말마다 근교로 나들이도 다니시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특히 종양표지자 검사인 CA19대 구수치와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같은 췌장 효소 수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검사들은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의사 선생님께 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십시오. 특히 내시경 초음파, EUS는 췌장을 가장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정말 높습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MRI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MRI는 췌장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두렵다고 혹은 번거롭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생활 속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생강차나 유자차를 즐겨 드십시오. 아침 공복이나 식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은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사 30분 전후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십시오. 명치 아래부터 배꼽 주변까지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10분 정도,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심호흡을 생활화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수시로 해주세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와 술은 췌장에 가장 해로운 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십시오. 특히 튀김류나 삼겹살, 갈비 같은 고지방 육류는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두부, 생선, 살코기 위주의 담백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십시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얼굴과 목에 열이 오르는 증상, 그리고 배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떨림. 이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췌장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10명 중 8, 9명은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전주의 박민호 어르신처럼, 부산의 최숙자 할머님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안타까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희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 오늘 말씀드린 증상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에서 떨림이 느껴진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요즘 당신 몸에서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한다면, 아침마다 이유 없이 무릎이 뻣뻣하다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역겹게 느껴진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이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나 전문가의 의학적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 생활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나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든 의학적 판단과 건강 관련 결정 및 실천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78배 할아버지 의사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